저번 영상에선 교탁 위에서 수업 시간 내내 혼났던 친구 얘기가 마냥 먼 나라 얘기는 아니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이번 영상에선 그럼 교탁 위에서 선생님 회초리로 혼나는 상황만 피해가면, 그러니까 교탁 위에서 내려오지는 못하더라도 일단 선생님 말씀만 잘 들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물론 수업 시간 내내 가만히 서 있다가 내려와서 자기 자리로 돌아간다는 결말은 아니에요. 이쯤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석상이라도 된 듯 가만히 서 있는다 한들 선생님이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기 마련이니까요. 이건 칠판 받침 되짚고 혼나는 상황에서 자세에 제대로 안 버티면 처음부터 다시라는 말을 듣더라도 당연히 몇 번이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랑 비슷했어요. 선생님도 깔끔하게 혼내고 들여다 보내주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제대로 못 버티면 처음부터 다시라거나 하는 말을 아예 꺼내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던히 진행할 예정이었으면 애당초 걔를 교탁 위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란 거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교탁 위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 같다거나 아직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거나 하는 말씀을 하는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선생님이신 거예요. 물론 제가 거쳐왔던 담임 선생님들 중엔 그런 분들을 못 뵙기는 했었지만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이런저런 사유도 없이 그냥 갑자기 벌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저 이제 벌 받을 때가 되었다는 듯 지시를 내리시는데요. 그럼 교탁 위에 있던 애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히 말 한마디 잘못 꺼냈다가 아주 최고 난이도의 기합이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말 잘 듣는다고 쉬운 벌이 주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뭐 교탁 위에서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쉬운 벌이라면 다들 예상하셨듯이 교탁 위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는 경우가 있겠죠. 이때도 방향이 중요하긴 했는데요. 괜히 애들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절대 수업 끝날 때까지 못 버텼어요. 아무래도 평소 장난치며 놀던 애들과 마주보게 되면 긴장감이 좀 떨어지게 마련이잖아요. 거기다 평소엔 조용하던 애들이 수업 시간만 되면 어찌나 웃기던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도무지 웃지 않고는 넘기지 못할 만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어요. 당연히 그런 애들은 선생님을 등지고 있을 적에만 그런 장난을 걸었으니 거기서 벌 서고 있는 애가 피식거리는 걸 선생님께 들키는 건 순식간이죠. 당시엔 선생님들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던 시기여서 그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딴짓하는 걸 정말 극혐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거에도 그렇게 발작을 하던 분들인데 그나마 인생이 불쌍해 보여 벌이나 서라고 교탁 위에 내버려둔 애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뻔히 지켜보는데도 피식거리며 장난을 치는 적이 보인다면 걔가 왜 수업 시간에 웃고 있는지 걔한테 장난을 걸었던 게 누구인지 전혀 고려치 않았어요. 그래도 애가 교탁 위에 있으니 막 어떻게 패대기를 치던가 하지는 않으셨어요. 걔를 보고 화가 났던 건 아까 걔를 교탁 위에서 벌을 세우실 적에 다 소진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가 분위기만 보면 수업이고 뭐고 다 내팽개쳐도 이상하지 않을 선생님이 엎드려 뻗쳐 한마디 하시고 그냥 교과서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무던히 넘어가는 척을 하셨다지만 그걸 선생님이 장난을 친다거나 자기를 용서했다거나 하는 식으로 착각하는 애는 없었죠. 그럼 다리가 저린 와중에도 어떻게든 선생님이 시킨 대로 교탁 위에서 엎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그 좁은 교탁에서 엎드려 뻗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교실 앞쪽으로 불려나와 있는 상태였으면 교실 벽에다가 발을 디디던가 방향이 반대가 되더라도 힘이 좀 더 든다는 거지 위험하다는 느낌은 없잖아요. 근데 교탁 위에서라면 지켜보는 쪽에서 오히려 조마조마할 지경이었어요. 걔야 교탁 위에서 다리 위치 잡는다며 손으로 교탁 끄트머리 짚은 상태에서 발끝으로만 위치를 가늠하고 있다지만 그러다 그게 조금 어긋나서 허공에다 쑥 집어넣는 장면을 보면 그래요. 걔는 단순히 발끝에 뭐가 걸리는 게 없으니 다리를 좀 앞으로 옮기는 과정이라지만 지켜보는 입장에선 걔가 발이 교탁 밖으로 넘어가는 걸 인지 못하고 허공에 발을 디디는 걸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진 위험해 보인다는 거지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거나 한 건 아닌데요. 문제는 선생님이 결단코 길게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걔 다리는 아직도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허공을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발을 쾅 구르며 멈춰서기라도 하시면 제일 긴장하는 건 결국 아직도 교탁 위에서 자세 못 잡고 있는 애였어요. 그럼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려는 걔 다리는 한껏 내려와서 위치를 찾아댔고 그럼 자연히 걔 자세는 무너지게 마련이었죠. 그쯤 되면 거의 무릎 꿇은 거에 가깝게 내려와서 한쪽 발만 허우적대는 모양새인데 누가 와서 봐도 그 상태에선 제대로 된 자세 잡기 글른 모양새긴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절대 걔 혼자서 허우적대는 걸
구경만 하고 계시진 않으셨어요. 정말 선생님 기분이 호숫가처럼 잔잔해진 상태라면 교탁 바로 옆에 서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계세요. 말은 안 해도 압박감 팍팍 받으라는 듯이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봤자 걔는 지금 나름 자세 잡느라고 바빠서 잘 보지도 못했죠. 그럼 갑갑해진 선생님이 걔 두 발을 잡고 강제로 위치를 딱 지정해 주실 적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위치가 교탁 끄트머리 부분이란 말이죠. 정말 조금만 삐끗해도 발끝이 확 미끄러져 내릴 것 같은 그런 끄트머리요. 뭐 교탁 위에서 엎드려 뻗친대 봐야 뭐 얼마나 자세 제대로 잡히겠어요? 그 상태에선 넘어져 봐야 거기서 거기였을 거예요. 무릎을 쩍 편 상태도 유지 못할 거였으니 넘어져 봐야 크게 아프지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자세가 무너지는 순간의 그 아찔함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요. 일견 선생님이 애를 너무 위험한 자세로 몰아놓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결국엔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걔가 만약 선생님이 잡아준 위치가 너무 교탁 끄트머리라 불안감을 느껴 발을 좀 앞으로 옮긴다고 쳐봐요. 그 좁은 교탁 위에서 공간을 더 짧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이 끄트머리라 위험하다고 느낀 애가 손 위치인들 안 불안했을까요? 손이야 눈으로 보이니까 그걸 또 제일 끄트머리로 잡았네요. 마치 칠판 받침대 잡듯이요. 근데 처음이야 그게 제일 몸에 편한 자세라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지만 발 위치가 불안했던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젠 손이 신경 쓸 거잖아요. 지금에야 잘 버틸 수 있다지만 그러다 손에 힘 빠지면 그땐 교탁에서 그대로 미끄러질 수도 있는 노릇이니까요. 그럼 단순히 발이 미끄러져 무릎이 깨지네만에 할 걸 걱정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넘어갔다간 턱이나 머리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자연히 손도 슬금슬금 뒤로 빠지게 돼요. 교탁양 끄트머리에 손과 발을 짚어도 제대로 된 엎드려 뻗쳐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 공간을 자위로 더 줄여버리면 더더욱 말도 안 되는 자세가 나왔어요. 그쯤 되면 교탁 위에 일어서서 몸을 앞으로 굽힌 상태에서 손가락 끄트머리만 겨우겨우 교탁에 닿아 있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는데요. 선생님이 별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선생님이 교과서 들고 교실을 왔다 갔다 하시는 동안에 계속 눈치만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나마 다리에 실려있던 무게중심이 앞으로 조금씩 쏠리게 마련이었죠. 근데 아까 일어서서 손가락은 교탁에 닿인 신용만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걔 혼자만 선생님 눈치 보느라 본능적으로 엎드려 뻗쳐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해요. 그러다 기우뚱해서 몸이 앞으로 쏠린다 쳐봐요. 그땐 이미 어설프게 바닥을 짚고 있던 손가락으로 지탱될 만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머리부터 앞으로 획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물론 그 순간엔 언제나 선생님이 걔를 집어들긴 했었어요. 선생님이 유난히 걔 주변을 맴돌았던 건 걔가 하고 있는 모양새가 마음에 안 들어서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걔가 위험해지는 순간을 대비한 게 더 컸었어요. 우리가 봐도 조마조마했던 순간을 선생님이 모르실 리 없잖아요. 선생님은 별다른 힘을 들이지 않고 손바닥으로 걔 머리통만 조금 지지해 주실 뿐이었지만 그동안 걔는 교탁 위에 쓰러질지언정 교실 바닥으로 굴러떨어지지는 않았었죠. 물론 그런다고 걔가 선생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은 없었어요. 선생님은 그것도 못 버티냐면서 회초리로 걔 등짝이며 발바닥을 무차별적으로 혼내셨죠. 깜짝 놀라서 심장이 펄떡이는 순간에도 선생님 회초리에 아픈 건 다 느껴지나 보더라고요. 그래도 입국 닫고 선생님 눈치만 살피는 게 최선이긴 했어요. 그런 일 한번 겪고 나면 다시 교탁 위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로 돌아간다는 건 힘들거든요. 걔 머릿속에 교탁 위에서 내려온다는 선택지가 사라져 있는 건 당연했고요. 그쯤 되면 선생님도 기어이 개더러 다시 자세를 잡으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 일이 또 생겨도 선생님이 옆에 있다가 또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걔가 좀 위험했다는 건 선생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런 일 한번 겪고도 또 그러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시는 거겠죠. 이미 회초리 타작도 한 번 했기도 하고요. 물론 선생님 머릿속에도 걔를 교탁 위에서 내려오게 한다는 건 예정이 없기는 했었어요. 그래도 이쯤 했으면 기압도 좀 상식적인 선으로 돌아오게 마련이었죠. 그래봐야 교탁 위에서 무릎 꿇고 손들기. 그것도 의자 정도는 들고 서야 하는 정도였어요. 물론 걔가 의자를 들고 다시 교탁을 올라가기엔 또 지난한 시간이 들게 뻔했으니 선생님이 걔 위에 의자를 올려주시긴 했어요. 조금 전까지 교탁 위에서 휘청하느라 놀란 가슴도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에 힘도 쫙 다 빠졌는데 그게 제대로 지탱될 리는 없었지만요. 결국 들려있던 의자가 점점 내려오는 건 정해진 수순이었고 선생님 회초리를 부르는 것도 순리였죠. 그래도 걔가 막 머리 위에 의자를 얹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엔 선생님도 걔가 들고 있던 의자나 한 번씩 회초리로 톡톡 건드릴 뿐이었어요. 그럼 점점 내려오던 의자도 조금씩 들리긴 했었죠.
그러다 결국 못 버티고 의자가 머리카락에 닿은 것 같이 내려왔을 적엔 선생님 회초리로 발 마사지 시원하게 한번 하는 거죠 뭐. 물론 단발로 끝나지도 않았어요. 선생님의 매질은 의자를 든 개파리 쪽 펴질 때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걔도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혼나고도 또 조금 있다가 의자가 스물스물 내려오는 걸 보고 있으면 쟤도 참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물론 제가 걔 위치에서 벌 받고 있는 상황이라도 딱히 걔보다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았지만요.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